안녕하십니까, 리더당의 김준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이 아이템인데요. 이거 안마기입니다. 안마기. 이렇게 두드리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아이템이죠.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건강도 잃고,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 유지도 쉽죠.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건강염려증이 아직 있는데요. 이 건강염려증이 생기된 이유는 예전에 있었던 불안증 때문이었습니다. 지금은 뭐 거의 불안증이 없긴 한데 아주 가끔씩 나타나긴 합니다. 근데 뭐 그 불안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뭐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니고요. 아주 잠시 동안은 뭐 패닉 상태에 빠져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뭐 이제는 이겨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불안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전에 제가 알약을 넘기다가 잘못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목에 딱 걸렸는데 이 목에 걸렸을 때 엄청난 패닉 상태였죠. 왜냐면 이제 목에 딱 걸렸을 때는 진짜 숨도 못 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캑캑하니까 이게 결국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이게 아주 희한한 게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때부터 숨을 시원하게 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마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컸겠죠. 분명히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것 같다. 뭐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. 심리적인 문제. 그거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뭐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죠. 제가 의사도 아니고. 그런데 제가 이 증상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또 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었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숨 쉬는 걸 좀 힘들게 만듭니다. 그리고 위 여기 부분이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가슴 쪽도 많이 아프죠. 위가 심장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위가 아파도 심장이 아픈 것 같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. 거의 비슷한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. 아, 심장이 아프구나. 근데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. 근데 심장이 아파. 그럼 생각을 하겠죠, 사람들이. 아, 죽을지도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한 번 시작된 뭐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크게 쇼크를 제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그런 그 불안증이 되게 심해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공황장애랑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물론 공황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공황장애? 좀 약한 공황장애 또는 좀 뭐 불안장애? 이 정도 선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겪었던 증상은 일단 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끔씩 무서웠습니다. 이 증상이 뭐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거든요. 집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때 되면 가슴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, 진짜로. 또는 뭐 버스를 타고 출퇴근길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숨을 못 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 공포를 느끼게 되면 갑자기 막 몸이 이렇게 온몸이 일어서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 느낌을 느끼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친구 차를 타고 뭐 어디 장거리를 가고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. 뭐 거의 2달? 3달 정도에 한 30번 이상 그 정도를 느꼈었고 어느 날은
회사에서 일하고 5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단지 2층을 내려가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죠. 근데 이렇게 계속 그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삶이 좀 너무 우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처음엔 스스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그때 약의 힘을 빌렸다면 좀 더 빨리 해결됐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 독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독서에도 건강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죠. 스스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고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그때 얻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. 두 가지. 첫 번째 방법은 불안감이 들 때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그 상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경우, 그런 느낌이 들 때쯤이면 친구한테 바로 따뜻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. 친구한테 계속 털어놓는 거죠. 아마 친구는 듣기 귀찮아했겠지만 저의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.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 공포가 좀 많이 불식되는 느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. 이런 방법으로 저는 그때그때 해결을 했고,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뭐 어떤 상황에서든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새벽에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새벽에 뭐 전화해서 나는 이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.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, 마음 상태를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다가 적어두었죠. 저는 카페에다가 그런 걸 몇 개 적었고요.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그런 관련 카페가 있거든요. 그런 카페에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적었습니다. 또는 블로그에다가 그런 현재의 상황을 적어서 위안을 받았죠. 근데 웃긴 게 이제 나의 이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로 하거나 글로 적으면 희한하게 조금 해소되는 게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게 뭐 말했듯이 두 달에 뭐 30번 이렇게 찾아왔던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또는 내가 글로 쓰면서 이런 증상이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. 깨닫게 되니까 점점 그 증상이 찾았을 때 그 증상에 대면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. 점점 이것은 거짓이다 스스로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뭐 예전에는 한 2시간 정도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10분 만에 그것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됐고 어느 순간 되니까 5분 그러다가 뭐 이제 3달에 한 번씩 그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건 마지막 증상에서 6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한 번 나타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증상을 저는 느낀 적이 없습니다.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뭐 아직 상태가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자신의 증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아니면 글로 써보는 것으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이게 저에게만 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제가 근데 확실히 깨달은 사실 하나는
이 정신이, 이 뇌가 우리를 정말 크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. 아무리 몸에 문제가 없어도 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몸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. 불안증도 마찬가지죠. 스스로 계속 뇌가 나는 불안해, 죽을 것 같아, 이런 생각만 매몰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근데 스스로가 이 뇌에 저항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정신적 고통에서 충분히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제가 지금 말을 좀 많이 허접하게 했는데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기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